거기 특별히 압착이라는 글씨라든가 영문자로다가 엑스트로버진이라는 글씨가 없으면 무조건 추출 정제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정제가공유제입니다. 이 정제가공유제에 대한 상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제가공유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식용유예요. 앞으로 튀김식품 만들 때 주로 쓰죠. 이 식용유인데 식용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로 이제 대두유를 많이 써요. 콩기름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아마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콩을 참기름 짜는 식으로 이렇게 압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압착 콩기름은 무척 좋아요.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기름을 녹여내요.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출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녹여낼 때 반드시 매개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용매예요. 유기용매. 헥산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헥산이 아니고 헥산입니다. 이 헥산이 석유화학 물질이에요. 원유를 증류할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발암성이 있는 신경독소 물질입니다. 이거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추출정제에는 이 헥산이 소량이 남아 잔류해요. 5ppm까지 지금 잔류를 해요. 이 5ppm 들어있는 헥산이 들어있는 식용유 먹는다 해서 당장 탈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추출유는 반드시 정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출 정제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추출 정제유는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정제하는 과정에서 해로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트랜스지방산, 벤조피렌, 과산화물, 활성산소.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를 이용하는 일반 추출 정제유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 그렇지만 그런 해로 물질들이 잔뜩 녹아있다는 점에서 이런 추출유는 꼭 헥산으로 추출하지 않은, 정제도 하지 않은 압착유를 드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트로버진이라고 쓰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압착유입니다. 그리고 이 추출 정제유를 화학 반응시킵니다. 화학 반응시키면은 굿기름으로 변해요. 경화유가 되거든요. 화학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산이 분자 구조가 변형이 돼요. 변형이 돼서 인공 지방산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굿기름, 이걸 갖다 인공 경화유라고 합니다. 인공 경화유가 두 번째로 인공 경화유 중에 특히 쇼트닝이 있고 마가린이 있는데 쇼트닝 마가린이 바로 인공 경화유를 대표하는 건데 이게 특히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은 화학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을 비롯한 해로 물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대개 과자, 빵,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그 가공식품에는 이 인공 경화유를 많이 써요. 보세요. 쇼트닝 아니면은 마가린이에요. 이런 그 인공 경화유는 지방산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잘 안 먹어요. 정식을 안 해요. 안 썩는다는 얘기예요. 플라스틱처럼. 그래서 지방 전문가들이 인공 경화유를 갖다가 플라스틱 유지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시험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미생물들만 낯설어 하나요?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도 똑같이 낯설어 합니다.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 수많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이런 인공 경화유를 많이 써서 만든 가공식품은 플라스틱 유지가 들어있다 보니까 잘 썩지 않아요. 햄버거 잘 썩지 않잖아요. 피자도 유통기한이 길어요, 되게. 그게 쇼트닝 마가린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공 경화유도 인위적으로 화학 반응시켜서 변형시켜서 만든 그런 굿기름이 아닌 자연의 굿기름이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이제 야자유 같은 거, 코코넛 오일 있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상온에서는 이제 고체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굿기름으로 대신 쓸 수 있는데 그것도 가공식품에 쓰는 그 야자유는 정제 가공한 겁니다. 그거 말고 엑스트라 버진급의 자연 그대로의 야자유라면 좋아요. 예, 그걸 써도 되는데 그게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더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게 바로 버터입니다. 버터인데 버터 중에서 천연 버터여야 됩니다.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버터는 우유에 유지방을 굳혀서 만들었는데 이게 화학적인 공정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요. 그래서 유지방이 변형이 없습니다. 자연의 유지방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일단 버터는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변형이 돼요. 금방 슬고 막 그래요.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금방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되고 그냥 대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버터에는 유익한 점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버터도 이제 나쁘다고 그러는데 뭐 포화지방이 어쩌느니 콜레스테롤이 어쩌느니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다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 유해성이에요. 그거는 서양 사람들 같이 육아용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나 해당하는 얘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많은 지용성 영양분의 보고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 지방산 중에도 포화지방이고 동물성 지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특이해요. 지방산 분자리가 좀 짧거든요. 이거를 이제 단쇄지방산 또는 중쇄지방산이라고 그래요. 전문적으로. 근데 라우르산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라우르산이 우리 몸에 여러 유익한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이 라우르산이 야자유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자유가 좋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유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아기 모유 수유해야 되잖아요. 면역력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게 라우르산의 힘이에요. 그게 버터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유익한 점이 많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그 좋은 버터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조금 과장됐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 특별히 압착이라는 글씨라든가 영문자로다가 X로 버진하는 글씨가 없으면 무조건 추출 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좀 달라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굳이 압착이라는 표기를 안 해도 압착으로 만든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가끔 참기름이나 들기름에도 추출 정제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추출 정제했다는 표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기름만은. 근데 다른 기름은 추출 정제했다는 표기가 없어도 일반 식용유들은 압착이라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말이 없으면 다 추출 정제로 보십시오. 이제 압착해서 만드는 기름 만드는 방법하고 추출해서 기름 만드는 방법의 차이 아주 간단해요. 기름집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착유기가 있죠. 착유기가 아주 커다랗게 생겼는데 그게 그 쇳덩어리예요. 무거운 쇳덩이가 쫙 내려와가지고 눌러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참깨나 들깨에 들어있는 기름을 눌러서 압력에 의해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걸 받아서 병에 담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참기름 들기름 압착유인데 그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다른 유기용면이 핵산이니 그런 화학적인 공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건강에 좋은 친건강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추출 정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두유를 한번 보시자고요. 대두유 공장에 가보시면은 커다란 탱크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유기용매 핵산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콩 속에 있는 기름이 녹아 나오겠죠. 핵산이 기름을 녹여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콩에 있는 기름이 다 녹아 나오면은 그러면 기름하고 용매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데 완전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소량 5ppm은 핵산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제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콩 있잖아요. 콩은 어떻게 할까요? 끄집어내가지고 밖에 이렇게 펴놓는다고요. 그러면은 거기 핵산들 거기 굉장히 많이 묻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핵산을 다 대기질로 날려보낸다고. 그럼 이게 또 환경을 망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다 날아가지도 않아요. 거기도 핵산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식용유보다 더 많이 남아있어요. 유럽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10ppm 내지 21ppm까지 나온대요. 기름보다 2배 내지 4배까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분쇄하면 가루가 되겠죠. 그게 뭔가요? 탈지대두예요. 탈지대두 가지고 또 가공식을 많이 쓴다고요. 그게 바로 간장을 만들 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단백질 성분만 추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두 단백이 되는 거예요. 대두 단백 요즘 인기리에 팔리고 있죠? 대체육 만들 때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보조식품에도 들어가고요. 그런 거 다 핵산이 들어있어요, 거기. 그런 의미에서 콩이라는 이 좋은 가공식품을 그 해로운 용매로 추출해서 만든다는 것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이 핵산은 인화성이 무척 강해요. 불 붙이면 불 확 붙어요. 그런 걸 가지고 기름을 녹여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몰상식한 일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식으로 기름 추출하는 방법이 개발됐다면 법적으로 아마 금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라 금지를 못 시켜요. 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발생해서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